안녕하십니까. 세부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즌2에 들어갑니다. 시즌2는 이제 how to, 즉 어떻게 신호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입력된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인수분해하고 파라메타로 쪼갠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프로파일과 레벨, 이 프로파일과 레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체 인식을 결정짓는 뇌의 기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제는 바로 뉴런들의 조합이죠. 이거는 이제 시즌 1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코딩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갤런트 교수가 찍은 이제 그 fMRI 바라 영상들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뇌가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 뇌가 이런 식으로 발화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기계 같은 거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발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된 것이 이제 발화가 파이어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각각 이제 발화되는 영역이 이제 다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입력된 영상이 어떤 종류야 그리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발화되는 이제 그 지점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눈앞에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발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발화가 되는 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갤런트 교수가 fMRI로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윤곽은 나타나는데 뭐 색깔은 좀 달라지죠. 이 비행기인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영상이 이렇게 흐릿한 거는 뭐 우리 뇌에 이런 식으로 꼭 저장이 된다는 뜻보다도 아마 기술적으로 약간의 이 신호를 캡처하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캡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영상밖에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발화 뉴런 하나만 달라도 이제 다른 뜻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 뉴런이 이제 1000억 개가 돼 있는데 1000억 개 중에서 하나만 달라도 물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느낌이 약간이라도 다르면 다를 겁니다.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들은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영상을 처리하는 어떤 영상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AI에서 이제 핫한 그런 딥러닝은 이 중간에 이제 중간 노드들이 전부 히든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왜 비행기로 인식이 되고 이 중에서 이거는 날개고 이거는 몸통이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 딥러닝은 집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이고 이런 게 들어가면 비행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만 하는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이거 뭐 사람의 손은 이렇게 되고 손가락을 지금 뭐 하나를 올리고 있고 이러한 자생한 것까지 알려고 그러면은 이 히든을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히든을 다 알고 나야지 시멘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물체 인식의 기본 파라메타는 이제 뉴런이죠. 기본 파라메타는 4개의 물리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시즌 1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개의 물리량은 컬러,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모션, 그다음에 디스페러티 이 4개입니다. 이 디스페러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 각각의 눈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각도 차에 의해서 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한 2, 3m에서 5m 정도까지밖에는 작동을 못해요. 물체가 아주 멀리 있는 경우는 이 양쪽의 각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체가 멀리 있는 경우는 디스턴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옷감 짰을 때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뎁스죠. 그래 아주 굉장히 이제 얇은 어떤 그러한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다른 메커니즘으로 결국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결국 이 디스턴스나 디스턴스, 뎁스, 디스페러트는 결국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를 알아내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물리량이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일단 그 이미지들을 전부 이 네 개의 값으로 전부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가서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내용은 없어지고 이 네 개의 값들만 그 뒤로 패싱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물리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어떤 그러한 값이라기보다도 그냥 물리적으로 뽑아낸 그러한 값들이다. 그래서 물리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물리량들의 조합으로 이제 모든 이미지들은 이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되는데 이 네 개의 물리량들의 이제 컨비네이션, 즉 조합의 개수를 구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게, 거의 무한대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물리량들이 이제 조합이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찌게 되고, 이제 차원별로는 1, 2, 3차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영상이 입력이 됐을 때 이 네 개의 물리량을 구해내는 건데, 이 네 개의 물리량을 가장 그다음에 가장 정확도가 높게 구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네 개의 물리량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전에 행해져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저는 이제 편가르기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편가르기라는 거는 결국 이거죠. 얼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굴이고 이거는 팔이고 이건 옷이고 이건 뭐 바지고 이거 아는데, 이게 편가르기죠. 그러니까 이 픽셀들은 바지에 속하고 이 픽셀들 여기도 바지에 속하고 이것도 바지에 속하고, 이거는 잠깐만 벗어나면 이거는 도로죠. 요건 그림자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과정의 프로세싱이 뇌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편가르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세그멘테이션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있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정하면 그 시스템에서는 다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방법을 정하고 나면은 그걸로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바꿔버리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가 다시 다 바뀌어져 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하고 나면은 그 시스템에서는 다시 바꿀 수 없다. 물론 사람도 이 사람은 이런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쓰고 저 사람은 저런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쓴다고 볼 수는 없죠. 거의 DNA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정확하게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약간씩의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한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4개의 물리량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런데 4개의 물리량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먼저 칼라는 경계를 구하죠. 경계를 결정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모양을 결정하고요. 모션은 시간을 속도 이런 거를 결정을 하죠. 디스페러티는 거리를 결정을 해요. 근데 먼저 칼라를 정해서 경계를 나눠야지만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즉 에지의 각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에지가 가는 방향을. 그래서 그 에지가 오리엔테이션을 구해서 모양을 결정을 해야지만 그 모양에 대한 모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션이 없으면 지금 이 디스패러티는 양한성이라서 모션 없이도 눈이 두 개니까 모션 없이도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디스패러티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뭐 10% 이내 정도밖에는 이제 쓰이지를 않는 거고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디스턴스하고 뎁스. 왜냐면 애꾸눈은 디스패러티가 없죠. 눈이 하나니까. 그래서 애꾸눈도 디스턴스하고 뎁스는 구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션에 의해서 이 디스턴스하고 뎁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구해져야 되는 거는 이제 컬러,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로파일과 그럼 레벨,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옆모습을 뜻하고 프로파일은 그다음에 개요 이런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네 프로필을 가져와라 뭐 이럴 때 이제 프로필인데 영어로는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프로파일은 이제 처리할 이미지의 해상도를 뜻합니다. 그 해상도를 뜻하고 레벨이라는 거는 경계를 나눌 때의 역치 즉 스레시홀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처리하는 기본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컬러 고해상도. 초점 부분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이 수용체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초점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컬러 고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저해상도가 있어요. 이거는 초점 아닌 그 주변 것들, 망막 주변에는 이제 수용체들이 적기 때문에 저해상도로밖에는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흑백 저해상도가 있는데 흑백 저해상도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M셀에 해당되는 걸로 모션하고 공간 배치 같은 거를 이제 구하는데 쓰인다고 했는데 흑백 저해상도나 컬러 저해상도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흑백 저해상도는 단지 컬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가 다르더라도 흑백 레벨이 같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흑백 저해상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는 이거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벨은 경계선 양쪽의 밝기 또는 컬러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뚜렷한 에지냐 아니면 이제 그라디안트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이제 그라디안트인 경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은 자연적인 이미지에서 우리는 이걸 보면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적게 그려놔서 적게 제가 이제 이 화면상에 이제 적게 해서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이즈가 꼈을 수도 있고 또 JPEG 같은 걸로 코딩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돌토돌한 이런 스멀스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러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는 뭐 까만 거, 여기는 하얀 거 아주 이렇게 이거를 컬러 고해상도 이미지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뭐 하나의 뭐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이미지를 컬러 고해상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막 두들두들 덕지덕지하는 그러한 그런 경계선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컬러를 가지고 레벨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제 무지개색으로 이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이제 레벨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에지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그라디안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어떤 이미지들은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이건 좀 자연적인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고 이런 식이 들죠.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경계선에서의 레벨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수직으로 팍 내려가는 경우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자연적인 이미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막 흐측흐측하면서 이게 이제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내려가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 멀리서 픽셀에 있어서 햇빛이 이렇게 비출 때 그게 이제 에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반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만 난반사가 좀 돼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죠. 고해상도일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 자체의 세그멘테이션을 아무리 이거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면은 이제 칼라 저해상도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저해상도 이미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문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깨끗해지죠.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깨끗해진 이거를 이제 이 갱글리온 셀을 통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공적인 이미지는 뭐 고해상도 이미지나 저해상도 이미지나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가장 처음에 이제 잡는 것이 이제 칼라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메인 프로파일로 잡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 프로파일로 잡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이 정보로 다른 프로파일들의 윤곽선을 보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파일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이제 칼라 저해상도 영상을 보면 이제 입력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영상입니다. 이제 스물스물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번 하면 이렇게 좀 블러링이 되면서 이제 이 문대지는 거죠. 그 문대지는 거를 이제 이미지를 반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이 반으로 줄여진 거를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그멘테이션은 뭐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프로파일이 정해지면은 이제 메인 프로파일에 이제 경계선들을 레벨 크기로 이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칼라 저해상도를 이제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으면 이게 스케일 1이죠. 그래서 이제 잘게 이제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 자체를 보면은 이게 여기 이 경계선들이 레벨이 굉장히 그러니까 레벨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의 레벨 차이, 그러니까 그레이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벨 차이가 적다는 거는 이쪽에서 이 면적하고 여기 영역하고 이 사이가 이제 레벨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레벨 차이에 이제 의해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별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라색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그라디안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벽에서 여기가 점점 아래쪽이 어두워지죠. 이게 벽에서 이제 그라디안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이미지에서는 어떠한 모든 면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 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면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그라디안트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라디안트로 나눠줘야지 좀 더 우리가 눈에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좀 자질구레하게 그러니까 잘잘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든 이미지 그라디안트나 이제 어떤 이제 T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좀 프라미넌트하다고 그러죠. 이제 도미넌트하다고 그렇게 하는 에지들까지 전부 다 같이 잡히는데 이거를 이제 레벨 차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을 계속 레벨이 작은 것들을 에지들을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스케일 2, 3, 4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질수록 그라디안트 부분들은 점점 없어지고 뚜렷한 에지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은 그라디안트 부분들은 다시 또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차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즉 3차원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제 그라디안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라디안트는 그라디안트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렇게
축출한 이런 에지들은 이제 그 센 에지들은 센 에지들대로만 해서 정확한 경계 부분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이 시즌 2의 목표는 이제 영상을 의미적인 일령일령으로 코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이제 숫자로 코딩을 하는 거죠. 바이너리 숫자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상을 구분지을 수 있도록 영상을 분해하고 즉 인수분해가 영상을 조각조각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부분들끼리 의미대로 다 나눠서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4대 물리량으로 이제 그 전부 기술을 하고 그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 값을 정할 때 시즌 1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세브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C 파라메타하고 X 파라메타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의 각 뉴런들의 뜻을 이거는 뉴런들은 이제 일령일령으로 파이어링 하냐 뭐 파이어링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령일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C파라고 X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미지들이 이제 치킨하고 톱질을 하는 거 이게 톱질은 이제 정지 영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톱질하는 이제 동영상이라고 이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딩을 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제 뇌에서 이렇게 코딩이 되는데 이러한 그 발화 패턴들을 일종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코드죠. 이게 코드. 일령일령 그러니까 뭐 파이어링, 넘파이어링 이게 다 이게 1000억 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코드예요. 그거를 이제 코드로 이제 만약 코딩을 한다 그러면 치킨은 여기서 이제 1110 뭐 0001 이거에서 1000억 개의 1과 0으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이게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톱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시간이 뭐 1초일 경우에는 1초일 경우 그러니까 처음 일체는 이제 1000억 개의 1과 0, 그 다음에 이제 뭐 30분의 1초가 더 지나서 두 번째 프레임일 때는 또 1000억 개의 1과 0,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임일 때는 또 1000억 개의 1과 0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이제 시간별로 이제 1년에 1000억 개의 1과 0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과 0으로 이루어지는 뇌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세브에서 이제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뭐 이거 뇌를 이제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뜯어서 그거를 다 코딩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버드에서 커넥텀이라는 프로젝트로 그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브에서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뇌를 이제 뜯어 맞춰 가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아마 뇌는 코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C8하고 X8하고, 그거는 C8하고 X8하는 이제 그 위에 10101010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어를 이제 어셈블리로 표시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뉴런들이 이제 그 파이어링이 된 것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시즌 1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간단한 도형부터 이제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도형부터, 그러니까 2차원 도형부터 이제 이 C 파라메타로 이제 코딩을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의미적인 일령일령으로 바꿔서 그거를 이 코드만 보면은, 기계가 이 숫자만 보면은 이거는 삼각형이구나, 이거는 사각형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코딩을 해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